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아침, 서울 구로구 골목길을 한 남자가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38배 싱글대기, 낡은 서류 가방을 움켜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정규직 면접이었으니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 대리운전, 배달일, 딸아이 하윤이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늘 불안정했습니다. 월세는 항상 밀렸고 하윤이 학원비는 꿈도 못 꿨습니다. 아빠, 오늘 면접 잘 보고 와. 우리 이제 괜찮아지는 거지? 아침에 하윤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친구들이 학원 가는 걸 부러워하면서도 한 번도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 철든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3년 전 형님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는 낡았지만 어젯밤 정성스럽게 닦아놨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도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정성산업 본사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 여유 있게 7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신호 고장으로 30분째 서 있었습니다. 차 안은 답답했고 민호의 마음은 더 답답했습니다. 결국 8시 20분 민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뛰기로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양복이 젖어도 구두에 물이 차올라도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번엔 꼭. 8시 43분. 빗줄기를 뚫고 달리던 민호의 눈에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기 정성산업본사. 중견기업이지만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곳. 세 블록만 더 가면 됩니다. 시간은 17분 남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옆 버스 정류장 근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장바구니는 엎어져서 채소와 과일이 빗물에 흩어져 있었고 우산은 부러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는 잠깐 쳐다보고 누구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를 피하느라 바쁜 사람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4분, 16분 남았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봤습니다. 저기서 3블록. 뛰면 5분이면 도착합니다. 머리는 소리쳤습니다. 가. 지금 당장 가.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하윤이 생각해.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야. 누군가의 할머니야. 민호는 5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는데 지나가던 간호사가 발견해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없었다면 30초. 민호는 30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사과를 중얼거리며 민호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숨이, 약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버티세요. 민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마른 몸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은 3블록 앞 성모병원.
아이러니하게도 정성산업 본사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민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미약한 심장 박동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버티세요. 이 블록을 지나며 정성산업본사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건물 입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1블록을 더 달려 드디어 성모병원 응급실이 보였습니다. 응급환자입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민호가 병원 응급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의식은 있으세요? 간호사가 할머니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가슴, 심장이, 약이. 할머니는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할머니를 휠체어에서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순식간에 심전도 모니터가 연결되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불규칙, 심전도 이상, 의사 선생님 호출. 응급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연락처 아시나요? 보험증이나 신분증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횡단보도 근처에 쓰러져 계셔서. 의료진이 할머니를 응급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진료 중. 그제야 민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양복 바지는 진흙탕 자국이 가득했고 와이셔츠는 투명해질 정도로 젖어 비쳐 보였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는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양말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9시 4분. 끝났습니다. 민호는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뭔 짓을 한 거야? 하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손을 흔들며 아빠 파이팅 외치던 딸아이. 우리 이제 괜찮아지는 거지? 물었던 그 맑은 눈동자. 낡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던 뒷모습. 친구들 새 신발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려고 애쓰던 모습. 미안해, 하윤아. 아빠가 또.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 길에서 구조했습니다. 그러시군요. 협심증 급성 발작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됐던 겁니다. 5분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의 미래를 놓쳤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되셨나요? 할머니 가방에서 주소록을 찾았습니다. 아드님께 연락했고 곧 오신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함이라도 남기고 가시죠. 가족분들이 꼭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면 됐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빗속이었습니다. 민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비를 피했습니다. 젖은 양복을 내려다봤습니다. 면접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혹시 사정을 이야기하면, 혹시 다시 기회를 주면, 혹시. 민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블록을 걸어 정성산업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 유리 건물. 비에 젖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민호의 젖은 구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9시에 면접이 있었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혹시 다시 기회를.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양복, 흐트러진 머리, 진흙 묻은 바지.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그 뒤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민호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네. 강민호 씨, 9시 면접조 맞으시네요. 하지만 면접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지원자분께서 오시지 않아서 다음 대기자로 진행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죄송하지만 회사 규정상 면접 시간 이후에는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발입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채용 공고 때 다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했지만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더 매달리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면접을 마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안에 민호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지나 다시 빗속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민호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소파에서는 하윤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낡은 곰 인형을 꼭 안은 채로. 아빠 면접 어떻게 됐어? 학교에서 돌아온 하윤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을 때 민호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청 잘했어. 면접관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대. 진짜? 와, 아빠 최고. 우리 이제 피아노 학원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하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하윤이는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잠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딸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데,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자신은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걸.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거라는 걸.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남은 돕지만 정작 나와 내 가족은 돕지 못하는. 민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똑똑똑, 노크 소리에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몸이 찌뿌둥했습니다. 똑똑똑, 다시 노크 소리. 누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구세요? 민호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옆에서 하윤이가 뒤척이며 아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씨 댁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깔끔한 차콜 그레이 정장을 입은 40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품격 있는 인상.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성산업 비서실 황석훈 차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정성산업 회장실 비서실장 황석훈. 정성산업. 저 어제 면접에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강민호 씨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회장님이요? 저를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면접도 못 본 자기를 회장이 왜 만나려고 하는 걸까?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오전 일정 전에 강민호 씨를 뵙기를 원하십니다. 차가 아래 대기 중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차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죠. 황 차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잠깐만요. 딸아이가 있어서. 민호가 방 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소파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누구야? 하윤아, 아빠 급하게 나가야 돼. 학교 갈 준비하고 밥은 식탁에 놔뒀어. 알았지? 응. 조심히 다녀와, 아빠. 민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양복은 아직 젖어 있어서 평소 입던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황 차장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십시오. 민호가 뒷좌석에 타자마자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 은은한 향, 완벽한 방음. 민호는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 차장은 백미러로 민호를 잠깐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전 강민호 씨께서 병원으로 모시고 간 분 계시죠? 아, 네. 할머니 말씀이신가요? 그분이 저희 정성산업 정우진 회장님의 모친이십니다. 순간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회장님의 어머니? 네, 정화순 여사님이십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정성산업 회장의 어머니라니.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신 후 회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젊은이가 있다고. 비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을 안고 병원까지 뛰어간 그 젊은이를 꼭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병원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강민호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씨가 어제 우리 회사 면접 대상자였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황 차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정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강민호 씨가 면접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구하신 것도, 병원에 모신 후 아무 말 없이 떠나신 것도.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강민호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차는 어느새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그 건물 정성산업 본사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30층 유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제는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나듯 나왔던 그 건물. 오늘은 회장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VIP처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황 차장이 카드를 찍고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층. 일반 직원들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 은은한 조명. 복도 끝에 큰 나무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 황 차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강민호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묵직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이태리 가구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서예, 작품무 마이너스 정성성자. 거대한 월넛 원목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진 회장,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네이비 수트.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냉철한 경영인, 철두철미한 기업가로 알려진 사람. 민호는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예, 회장님. 민호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앉으시게. 정 회장이 책상을 나와 소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호에게 손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황 차장이 따뜻한 차를 2잔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를 구해줬다고 들었네. 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건 누구라도 했을 일입니다. 누구라도? 정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횡단보도 CCTV를 확인했네. 15분 동안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이 247명이었어. 출근 시간이었으니까. 정 회장은 정확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247명 중 우리 어머니를 쳐다본 사람은 31명. 걸음을 멈춘 사람은 4명. 하지만 실제로 다가간 사람은 단 1명. 자네뿐이었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그날 우리 회사 면접이 있었지? 예. 9시 면접. 8시 44분에 어머니를 발견했고 16분이 남아 있었네. 병원까지는 3블록. 뛰어가면 5분 거리.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고도 면접에 갈 시간이 있었어. 정 회장은 모든 것을 조사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후 20분을 더 머물렀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로 왔지. 그때는 이미 9시 15분이었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나? 왜 병원에 더 머물렀나? 바로 뛰어갔으면 면접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할머니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는 의사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모시고 온 분이니까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씨, 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30년 동안 경영해 왔네. 직원 3,000명, 연 매출 5천억.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 그리고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지. 정 회장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과, 능력, 성과,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그게 내 기준이었어. 감정보다는 논리, 과정보다는 결과. 그렇게 사람을 뽑고 평가하고 승진시켰지.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병원에서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네. 정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진아, 나는 평생 내가 큰 사람 되기를 바랐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바랐지. 그런데 오늘 나는 깨달았어. 큰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나를 구해준 그 젊은이처럼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더라.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네 얼굴을 기억하셨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자신을 안아 올리던 그 젊은이.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까지 뛰던 그 모습을. 병원에서 아무 말 없이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나려던 그 뒷모습까지. 정 회장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네. 그 젊은이를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네를 찾았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사 인사까지는 당연한 일? 정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자네에게는 딸이 있다지? 초등학교 2학년.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 회장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면접은 자네에게 얼마나 중요했나? 솔직하게 말해보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불안정한 일만 했습니다. 편의점, 대리운전, 배달. 딸아이한테 제대로 된 것 하나 해주지 못했습니다. 학원도, 새 옷도, 여행도. 친구들이 학원 가는 걸 부러워하면서도 조르지 않는 딸을 보면서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면접만 붙으면, 정규직만 되면 딸아이한테 제대로 된 삶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를 선택했나? 네. 왜? 제가 만약 할머니를 지나쳤다면.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면접에 붙었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을 볼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누군가의 생명을 외면하고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민호 씨, 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네. 명문대 출신, 높은 스펙, 화려한 경력. 그런 사람들로 이 회사를 채웠어. 정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진짜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을까?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도왔을까? 정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네. 기술도 배울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본성, 그 선한 마음은 가르칠 수 없어. 그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정 회장이 돌아서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그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게 이 회사에, 아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야. 정 회장이 민호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씨,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나? 면접이 아니야. 바로 채용이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능력도 없고 대단한 학벌도 없고 경력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사람이네.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제 중요한 걸 증명했어. 돈이나 성공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 자기 이익보다 옳은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를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씨, 우리와 함께 하겠나?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온 기적.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선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울지 말게.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정 회장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게. 총무팀 대리로 발령낼 거야. 급여는 우리 회사 대리급 평균으로 시작하고 딸 학원비 걱정은 하지 말게. 우리 회사 직원 자녀 교육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민호는 감사의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정성산업 총무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컴퓨터 엑셀 작업도 서툴렀고 회사 용어와 시스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동료들이 오기 전에 업무 매뉴얼을 공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민호 대리, 이거 처리 좀 도와줄래요? 민호 씨, 클라이언트 응대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 동료들의 신뢰를 조금씩 얻어갔습니다.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일은 먼저 나섰고 동료가 어려워하면 도왔습니다. 요즘 우리 팀 분위기 참 좋아졌어요. 민호 대리님 오시고 나서 뭔가 따뜻해진 느낌? 맞아요. 뭔가 서로 더 챙겨주게 되는 것 같아요. 민호의 선한 영향력은 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하윤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피아노 학원 첫날이야. 선생님이 나 손가락이 길어서 피아노 잘할 거래. 그래, 우리 하윤이 피아니스트 되는 거네. 에이, 부끄러워. 근데 아빠, 진짜 고마워. 뭐가? 아빠가 좋은 사람이어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착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생긴대. 아빠처럼. 민호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넓은 투룸에 살았습니다. 하윤이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웃음이 가득한 집, 월세 걱정도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는 정 회장의 초대로 성북동에 있는 정 회장 댁을 방문했습니다.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정 회장의 어머니 정화순 여사가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인이 왔네. 할머니는 민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민호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손자처럼 편하게 앉아. 할머니는 민호를 정자로 이끌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민호 씨, 그날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재벌도 봤고, 정치인도 봤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봤지. 하지만 그날 민호 씨처럼 망설임 없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도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날 아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쳤는데. 모두 바빴겠지. 모두 자기 할 일이 있었겠지. 하지만 멈춘 사람은 민호 씨뿐이었어요. 정 회장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업도 경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요. 그래, 우진아. 내가 큰 회사를 만들어서 엄마는 자랑스러워. 하지만 이제는 좋은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돈만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두 분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다리를 삐끗했나 봐. 일어날 수가 없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일어나 보시죠. 혹시 어지러우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당신 혹시... 남자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뉴스에 나온 분 아니에요? 정성산업 할머니 구한. 아, 그건 별거 아니었고요.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일이 작은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 기사 보고 감동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지금 아저씨 다리가 더 중요하죠.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택시를 잡아 남자를 태웠습니다. 택시비까지 미리 내주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중학생 남학생이었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아,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어른 되면 아저씨처럼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남 도와주는 사람요.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선한 영향력.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 마치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처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하윤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어떤 아빠였으면 좋겠어? 하윤이는 그림책에서 눈을 떼고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착한 아빠요. 착한 아빠? 돈 많은 아빠나 똑똑한 아빠는 안 돼?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좋긴 한데, 난 아빠가 착한 게 제일 좋아요.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게 멋있어요. 그래. 응.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할머니 목숨 구했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민호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아빠도 하윤이가 자랑스러워. 나도 아빠 자랑스러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후 민호는 작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 빗속의 날이 떠올랐습니다. 면접을 놓친 그날.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호는 며칠 전 정 회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민호 씨, 사람들은 성공의 순간을 기억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면접이 아니라 생명을, 성공이 아니라 양심을,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고 그 선택은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훨씬 더 큰 축복으로 1년 후 강민호는 정성산업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고 팀원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정 회장의 지원을 받아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착한 이웃 캠페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자원해서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렸습니다. 민호 과장, 이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직원들 반응도 엄청 좋고 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정 회장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일이네. 우리가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회사가 되어야지. 착한 이웃 캠페인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알려져서 여러 회사가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는 하윤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할머니가 짐 들고 계셔. 무거워 보이는데? 하윤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호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이도 아빠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도와드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짐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요즘 같은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해. 짐을 들어 할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기분 좋아. 왜? 남 도와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착한 일하면 내 마음이 제일 행복해진대요.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런 거구나. 빗속에서 했던 그 선택. 그건 단지 할머니 한 분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했고 무엇보다 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용기, 옳은 일을 선택하는 양심. 강민호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어려운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회사 문화를 바꿨습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치관과 인성을 깊이 있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를 본 동료들은 작은 친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힘든 동료를 챙기고 사회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윤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자.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하나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호가 도운 사람들, 그들도 다른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잠들기 전 하윤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그날 할머니를 안 도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 하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으면 안 돼요. 왜? 그랬으면 우리 아빠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예요. 민호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부자 아빠도 아니고 대단한 아빠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마워, 하윤아. 나도 고마워요, 아빠. 멋진 아빠를 주셔서 하느님께 감사해요. 그날 밤 하윤이가 잠든 후 민호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했던 그 선택,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사실은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민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했으니까요. 성공보다 생명을, 이익보다 양심을, 편안함보다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훨씬 더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선택은 단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파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내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때로는 잃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을 얻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강민호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강민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드리는 행운이 찾아옵니다.